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 철학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비교 철학이 이제 철학의 단순한 하나의 분야인지 가장 훌륭한 분야인지. 일단 철학은 자아라던가 그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의식이라던가 자기를 대상화한다던가 아니면 경험 이전에 선험적 자아라던가 또 사회 뭐 개인이 구성한 사회라던가 어떤 사회 법칙이나 또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형이상학들이 지금 얘기를 하겠죠. 어떤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좀 어떤 면에서 철학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철학이 어떤 범위나 폭이 넓어서 그런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어떤 선입관에 빠지지 않고 계속 자신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회의주의 정신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철학이 꼭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죠.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는 과학이라던가 일반적인 사회과학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는 철학적으로 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좀 고민할 수 있고, 또 이제 성공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실패에 의해서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물음을 제기함을 통해서 답을 찾는 데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문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철학은 어떤 포괄성이라든가 종합을 말할 수 있죠. 또 가장 적당한 철학이란 건 뭘까? 이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적당한 철학이라는 거는 일단은 상식에서 너무 위배되지 말아야 될 거고, 그러면서 또 너무 상식에 매몰되고 진부하고 기존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철학이어야 되겠죠. 일단 비교 철학의 기준을 좀 본다면은, 네, 비교 철학의 기준을 보면 일단 자신의 철학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경우인데, 자신의 철학을 절대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철학자는 허영된 호기심이나 자기자랑에 빠진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겔 철학이 좀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해겔 철학은 자신의 어떤 발전의 도식에 따라서 동양 사상을 되게 이제 뒤처진 단계고 미발전된 단계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독단주의자들은 다른 철학자들이 나의 철학을 말하는 거는 불필요하고, 또 나의 철학이 말하는 걸 말하자면 틀린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냐? 말 수 없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또 한 개 안 좋은 경우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 공통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너무 이제 합의할 만한 답이 전혀 없다는 거죠. 또 개인적 상대주의,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순간적 상대주의. 요 책을 쓴 분은 선불교의 순간을 이제 순간적 상대주의라고 보셨는데, 사실 선불교의 순간이라는 것은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둘 다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꼭 상대주의라고 규정하기도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신 분도 마찬가지로 선불교를 자기 독단에 의해서 규정한 걸 수도 있어요. 실존주의자의 순간은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질보다는 실존이 좀 더 상대성이긴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게, 모든 문화나 모든 사람 모든 순간에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일종의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기준이 없다는 기준이 가장 훌륭한 기준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이건 생각해 보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기준이 가장 훌륭한 기준이랄까? 기준이 없다는 게 과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기준이 없다는 거는 기준이 없다는 기준조차도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할 수 있죠. 기준이 없다는 기준도 가능하다. 기준이 없다는 기준도 주장도 가능하죠. 보편적 특성이 기준이다는 일반적인 이제 또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이제 논인데, 근데 이제 어떤 전체성을 어떤 특성을 보편적인 특성으로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성을 보편으로 볼 거냐, 감정을 보편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관념이 중요하다면은 좀 이제 좀 미래 철학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위슬러라는 사람은 여러 이제 어떤 상태의 요소나 상대적인 통일성, 기초적인 통일성, 모든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특성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독특한 특성이 기준이다. 각기 다른 문화에서 같이 기준으로 이상화시키는 중요한 특성. 근데 이제 이것이 시시하고 일시적이면 지역적인 특성일 수도 있다고 해요. 거대 담론과 미시 담론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선택된 특성이 기준일 수 있고, 기후나 생물학적이나 체계간의 어떤 포괄적인 철학의 비교. 그럼 이제 이상적인 기준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다양한 이념을 선호하는 서양의 편견을 나타내기가 쉽다고 합니다. 어떤 서양 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구체적인 실제 어떤 몇 가지 현상이 우주의 본질을 보여줄 수 없다고 믿는 어떤 인도 사람들이나, 또 기준의 명단이 길어질수록 서양의 편견을 나타내는 거고, 자신의 문화를 결코 초월하지 못하다가 하는 어떤 상대주의의 입장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편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도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비교철의 역사 자체가 편견의 역사일지, 자신의 문화를 초월하려는 이상 자체가 이제 어떤 회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긍정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방법은 결론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다 말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서양 문화의 편견을 초월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각기 다른 문화들 편견을 골고루 갖고 있도록 좀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제 편견이지만 편견을 많이 알수록 좋다는 거죠. 모든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은 보수주의와 극단적 보수주의, 평등주의와 극단적 평등주의라는 비판의 측면, 이 양쪽 극단적 입장이 다 가능하니까요. 또 세계 철학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을 역사에 맡겨버린다는 비판이 측면에서, 특히 이제 영원한 철학, 보편적인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히 비판합니다. 모든 특성이 기준이다.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편견이나 불공평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모든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이거는 좀 철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이상일 수가 있고 평등주의적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특성을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은 모든 특성을 동등하게 치를 수 없다는 어떤 선별의 문제에 봉착할 수 없다는 비판에 이제 직면합니다. 비교적 완전한 진학적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선별을 해야 되기도 하고 모든 걸 또 고려하긴 하지만 또 세계 철학이 기준이라는 입장도 있는데 또 세계 철학이라는 주장이 뭐 서양의 편견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사용하였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다. 몇 가지 선택된 특성이 기준이다라는 입장이 될 수 있고 몇 가지 선택된 특성에 대해서 자신이 제안하는 기준을 어떤 역사적인 철학사적인 사례나 그 내용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